안녕하세요. LA의 정규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들은요. 테슬라 서프라이즈가 온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머스크의 마법이 열린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팔란티어와 비트코인 관련 소식도 한번 들여다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매그니피슨 세븐이 훨훨 날아올랐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M7이 다시 살아났어요. 자,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 흐름세 좋죠. 몇 개의 이 건강 관련된 주식들 빼고는요. 전반적으로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자, 먼저 마소 볼까요? 1.05%. 자, 마소 괜찮죠? 자, 애플 0.75%. 자, 애플이 그 중국 쇼크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중국에서 무려 25%의 그 세일즈가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향에서 또 벗어나는 거 보죠. 그러니까 이 애플은요, 워낙 생태계가 강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나쁜 소식이 나와도요, 뭐 잠깐 영향을 받지 다시 이렇게 이 오뚜기처럼 올라오는 걸 많이 보죠. 자, 그리고 엔비디아 보십시오. 3.10%. 자, 엔비디아는 여러분들이 흐름을 보면요. 140대에서 떨어져서 흘러내리고 120 근처로 오고 좀 많이 떨어진다 싶으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다들 그 어떤 고비 있죠. 뭐 150달러에서 130달러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횡보하다가 결국 또 실적 발표와 새로운 어떤 어떤 이벤트가 나오면요. 그러면 또 엔비디아는 계속 누적되고 에너지가 축적되다가 또 튀어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펀더멘탈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갖고 있는 분들은요, 계속 바이 앤 홀드 하게 되면 결국 애플처럼 꾸준한 상승을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 2.39%, 아마존도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구글 1.61%, 그리고 메타도 0.24% 올랐습니다. 자, 오늘 뭐 테슬라 굉장했죠. 사실 테슬라가 굉장히 이 장중에 거의 6% 가까이 뛰어 올랐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6% 가까이 올랐다가 그 뒤에 좀 흘러내려가지고 좀 토해낸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요, 확실히 힘이 좋았습니다. 이 테슬라가 굉장한 힘이 있었고, 뒤에 이제 야 이거 너무 오르는 거 아니냐면서 또 이제 단기적인 이런 또 트레이더들이 내다 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나 어찌됐건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은요, 지금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기대감이 서서히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보면 됩니다. 자, 어저께 인플레이션 CPI가 그게 좋았죠. 그저께 나온 게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월러 위원이 또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꾸준히 내려가서 결국 연준이 멀티플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조금 더 오픈되어 있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시장이 경직돼 있었는데, 그리고 또 뭡니까? 지금 이제 다음 주에 20일 날 트럼프가 이제 취임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서서히 가까이 오니까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존재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딱 보시면은 기업과 미국을 경제를 막 리바이벌 시키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바이든하고도 다르지 않습니까? 바이든은 또 이 관점이나 그런 게 다르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뭐 본인이 평생 경제인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또 그런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묻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겁먹을 필요 없어요. 쫄지 마세요. 그냥 여유 있게 지켜보세요. 트럼프라는 사람이 또 대통령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 어떻게 주식시장이 움직이고 어떤 반응으로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 보는 것도요, 다 공부고, 그게 단순히 돈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 공부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다 여러분들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거니까 좀 즐기세요. 즐기면서 보시면 참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상황들 몇 가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또 분석 나왔습니다. 자, 올 한 해에 대해서요, 어떤 분석 나왔냐. 자, 위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More volatile year입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가 좀 더 변동성이 좀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요,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이 굉장히 좀 격하게 나는 좀 모습이 나타나죠. 물론 2022년도나 20년도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굉장히 견고해요.
물론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주식 다 마찬가지인데 엔비디아도 보면 140불 넘어가거나 그 이상으로 가면 꼭 그 다시 한번 또 120달러대나 130달러 물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공방이 치열하듯이 그 레인지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그 볼러타일한 이 지금 이제 변동성이 심한 그런 한 해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린다 같은 경우는요, 올해 같은 경우 오히려 we are bullish on the year. 오히려 올 한 해 또 굉장히 불리시하게 주식시장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결국은 올 한 해도 굉장한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리시하게 올 한 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 올 한 해에 굉장히 가능성들이 많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There's so many possibility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정책들인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만들어낼 그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트럼프가 지금 현재 시장을 처음에 랠리가 오고 나서 시장을 짓누르고 있었던 게 뭐냐면 트럼프로 인한 이 인플레이션 상승.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경직성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그 두려움을 주고 시장이 그동안 굉장히 어떤 랠리를 보이기보다는 횡보하는 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눌리는 듯한 그런 거였거든요. 초반에 트럼프가 확정되고 나서 한 2주 정도 어마어마한 트럼프 랠리가 있었죠. 근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조정들이 많았던 게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겁니다. 거기에 연준 의장들이 고춧가루를 막 뿌렸던 거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트럼프가 들어서니까 시장이 벌써부터 분위기 조금씩 좀 살아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뭐냐면요. 새로운 대통령이 부임한다? 뭔가 기대감들이 다 있어요. 올 한 해, 새해에 정말 트럼프가 얘기하는 그 캐치프레이즈처럼 Make America Great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 거죠. 새해에 해가 힘차게 떠오르듯이 기대감들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올 한 해에 대해서 트럼프가 만들어낼 그 어떤 그 정책들로 인해서 만들어질 그 가능성들, 어마어마한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자꾸만 시장은 보수적으로 부정적인 것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지금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취임식 하잖아요. 그럼 바로 행정명령을 내릴 거라는데 지금 그 행정명령 그 개수만요 100개가 넘어간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자, 그 중에 제가 좀 뭐 테슬라 관련된 거랑 그리고 뭐 코인 관련된 거랑 뭐 여러 가지 몇 개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트럼프 수혜주들. 제가 이제 그거는 아마 오늘 이 1부에 마치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멤버십에다가 좀 몇 가지 좀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지금 올 한 해 굉장히 많은 기대감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신다면 올해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테슬라 주식 절대 팔면 안 된다. 올해는 무조건 바이 앤 홀드로 버텨야 된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트럼프가 시진핑과 전화로 대화를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위에 타이틀은 나오지만 틱톡과 무역과 펜타닐과 뭐 이러한 관련된 얘기들을 전화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초록색으로 하얀 부분 보게 되면요. 지금 본인과 그 시진핑 둘이서 가능한 한 이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많이 하겠다라고 하면서 특히 세계를 평화롭고 안전하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서로가 얘기했다라는 건데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지금 이런 걸 보게 되면요. 트럼프 1기 때와 완전 다른 행보입니다. 사실 트럼프 1기 때는요. 그냥 계속 중국과 각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냥 뭐 싸움닭처럼 덤벼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싸움닭처럼 덤벼들었었는데 이번에는 보면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 트럼프도 성숙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트럼프가 1기 때는 완전 정치 초년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서투른 게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했죠. 그러니까 정치 베테랑들이 볼 때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엔 확실히 달라졌는데 특히 중국과의 대화 속에서 자, 확실히 나오는 것들이요. 1기와는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요, 머스크의 영향이다. 이런 분석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당연한 거죠. 머스크랑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습니까? 중국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단순히 과거처럼 그냥 싸움닭처럼 중국과 계속해서 핏대를 세우면서 하는 것이 옳은가? 트럼프의 방식도 그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긴 하겠지만, 자, 이번에 이 접근법을 보면요. 확실히 이 머스크에게 많은 어떤 얘기들을 같이 이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 듣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훨씬 좀 부드럽게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서 틱톡에 대한 얘기거든요. 시진핑하고 틱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화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틱톡은 만약에 이거 누구에게 인수하지 않으면요, 그냥 문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근데 적어도 미국에서 누구에게 팔기만 하면 괜찮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틱톡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오지만 틱톡을 시진핑하고 직접 전화해서 얘기했다라는 건요. 트럼프도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트럼프도 사실 과거에 틱톡을 맹비난했잖아요. 그 일기 때인가요. 근데 이제는 그 틱톡에 대한 인수 문제가 계속해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얘기는요. 우리가 이따가 테슬라 소식에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또 어찌됐건 트럼프가 일기 때와는 좀 다르게요. 중국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미 기울어가고 있는 중국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냥 앞에서 강하게 때리기보다는 오히려 살살 달래면서 또 뒤에서 이미 이 소위 말해서 누를 건 다 누르면서요. 그리고 이미 패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전략은 다 섰거든요. AI, 인공지능, 그리고 또 뭐 자율주행 뭐 많잖아요. 앞으로 우주 산업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을 결국 가져오기 위해서 결국 회사들 다 돌아오라는 얘기거든요. 리쇼어링 다 시켜버리니까 중국에서 회사들 다 빠지게 되면 전 세계 회사들 다 마찬가지죠. 삼성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회사들이 중국에 공장을 세웠는데 야 그럼 관세야 이래 버리니까 미국에다 공장 짓겠다 이런 회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제조업도 가져오게 되고 뭐 사실 이제 중국하고 굳이 막 과거 핏대를 막 세울 필요 없거든요. 그냥 뒤에서는 다 본인들 방식대로 진행하고 앞에서는 이렇게 적절하게 움직여가는 모습이 그렇게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 이 머스크의 영향력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트럼프와 머스크 관련된 소식입니다.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할라보세요. 자, 머스크의 도지죠. 그러니까 정부 효율위원회죠. 자, 머스크의 이 도지가 지금 트럼프의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뭐 일부 언론에서는요, 머스크의 영향력이 자꾸 커지고 이러니까 뭐 사실 내부적으로 문제가 크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요. 그런 것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 논쟁이나 이런 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머스크가 긴밀히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도지가 하려고 하는 거 정부의 소위 비효율적인 부분들 돈이 막 그냥 눈먼 대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냥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미국의 정부를 개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인들이 바라볼 때 특히 머스크 같은 사람이 바라볼 때는요. 정부가 돈이 그냥 막 쏟아지고 막 허비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면은 나라가 망한다라고 생각될 정도죠. 그러니까 빚이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이건요, 기업인들이 이거 다 한번 털어줘야 돼요. 사실은. 그래, 기업인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머스크 같은 거 이런 전문가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방만하게 공무원들, 특히 미국 공무원들 정말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뭐, 미국에 사는 분 다 알 거예요. 답답한 곳이 바로 미국 공무원 사회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이제, 저희 정부 효율위원회 비용만 잘 줄이더라도요, 인플레이션이 발생 안 해요. 너무 많이 돈이 막 딴 데로 가니까 이런 거거든요. 정말 필요한 데다 돈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트럼프의 확고한 지지를 받는 거죠. 왜냐면 머스크가 이걸 잘 하거든요. 다만, 뭐가 필요합니까? Needs Congress help입니다.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트럼프의 지지는 뭐, 이제는, 사실은 머스크가 확실하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의회의 도움이니까, 의회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의회가 이제, 여러 가지 본인들의 이권들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되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머스크도 자율주행 뭐 법칙이랄지 룰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자, 이게 이제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굉장히 적절한 어떤 이런 이 타협안과 또 대화가 많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러나 아무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트럼프는 머스크의 도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는 머스크에 대한 신뢰가 둘이가 여전히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트럼프가 많이 배우고 있는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앞에서도 봤죠, 여러분. 그 시진핑하고 얘기하면 이게 이전하고 너무 달라졌거든요. 근데 이게 확실히 머스크가 트럼프 옆에 있다 보니까 이런 그냥 강경 일색보다는 확실히 노련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머스크의 도움도 같이 지금 있다라는 분석 많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지금 트럼프와 좋은 관계 속에서 앞으로 한 4년간 이끌고 간다고 했을 때 이거는 테슬라에게는요 큰 사실 호재죠. 그리고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 맥락으로 읽어내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틱톡 인수와 관련돼서요, 굉장히 지금 대화가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자, 뭐, 저도 몇 번에 걸쳐 설명해 드렸는데요. 자, 이번에 데나이브즈가 또, 이 언론 CNBC와의 인터뷰에서요, 또 중요한 포인트들을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테슬라 또 머스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이미 이 데나이브즈는 우리 이전 영상에서 우리 앞에 제가 그 며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틀 전인지. 근데 그 데나이브즈가 앞으로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가 인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머스크가 인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현재 크게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요. 이번에도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여러 시나리오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초록색으로 한번 보세요. Delay the ban for 90 days with an executive action입니다. 자, 지금요, 소위 틱톡 자체가 이 트럼프의 개입이 없으면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미국에서 완전히 폐쇄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서는 이제 뭐 카톡 주고받을 수가 없는 이 소위 플랫폼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이제 막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the ban, 사용 금지를 막을 수 있고 딜레이할 수 있는 게 이 트럼프의 행정명령이죠. 그러니까 90일 동안 행정명령을 이제 주는 겁니다. 그래서 90일 동안은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어떻게 이거를 그러면 이제 할 수 있을까, 처리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은 핑크피스라는 거죠. Search to find a TikTok buyer. 그러니까 틱톡을 살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다라는 거죠. 결국 누구냐면은 메이저 테크 플레이어들이 움직여야겠죠. 자, 이 중에 하나가 머스크가 유력하다라고 본 겁니다.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래쪽에 보세요. 파란색으로 하나 보시면 머스크 오라클입니다. 머스크하고 and Oracle could play key role in finding a deal이라고 합니다. 결국 머스크와 오라클이 이 소위 그 틱톡이라고 하는 걸 살 수 있는 그런 키 역할,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머스크하고 오라클이냐? 틱톡은요, 여러분, 이 젊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현재 영향력이 많다 그랬죠. 많이 쓴다 그랬죠. 그리고 X는 좀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는데, 자, 어른들이 많이 쓰는 거죠. 근데 이 틱톡이 원래 이 젊은 아이들 소위 여론을 형성하고 움직이는데, 사실 트럼프도 옛날에 이 틱톡을 막 맹비난하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 틱톡을 통해 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있다면서 이제 저걸 당장 없애버려야 된다. 막 이때 과격하게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 틱톡을 자기 측근이 인수를 하게 되었을 때에 이게 좋은 언론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미국은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제 유태인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이 사실 그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이제 언론이라는 게 바뀌고 있잖아요. 레거시 미디어들이 이제 영향력을 잃고 이게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SNS가 나오니까 이제는 뉴스를 뭐 대통령 뉴스뿐만 아니라 뭐 일반 뉴스도 전부 다 SNS를 통해서 먼저 보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여러분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9시 뉴스를 가만히 보고 있진 않잖아요. 9시 뉴스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심으로 보고 이 옛날 분들은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안 보고 전부 다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뭐 9시 뉴스는 지나가다 밥 먹다가 우연히 보게 되면 그냥 SNS에서 이미 본 거, 이미 다 확인한 거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듯이 영향력은 이제 레거시 미디어보다는 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유태인들이 뭐 이 방송국을 장악하고 있다,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지만 이제는 그 영향력이 확실히 현저히 줄어들고 있죠. 실제 영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뭐 X랄지 이런 그 SNS 플랫폼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많이 얘기했겠죠. 머스크도 이미 이런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들의 약함을 잘 알거든요. 이제 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고 트럼프가 뭘 제안했겠습니까? 그럼 머스크 네가 인수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왜냐? 이번에 X가 프리 스피치라고 굉장히 잘 운영됐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굉장히 잘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살 수 있는 사람 너밖에 없다. 지금 이게 50조 정도 하는 건데 50 빌리언 정도 하거든요. 그 뭐 환율로 1,500원으로 하면은 한 75조인데 야, 이거 살 수 있는 사람 머스크 너밖에 없어.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데나이브도 머스크의 인수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근데 머스크의 고민은 뭘까요? 또 테슬라 주식을 좀 팔아야 되는데 이러면 또 융단 폭격 받겠죠. 워낙 그 당시 2022년도의 악몽 때문에 지금 머스크가 대놓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전 같았으면 농담으로도 How much is it?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얼만데? 야, 그거 내가 살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농담도 장난도 치지 않죠. 왜냐하면 그거 잘못 얘기했다가 또 테슬라 주가가 폭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조용히 지금 이런 얘기를 보고 있고 이제 트럼프도 많이 물어보겠죠. 이제 어떻게 하냐 할 때. 근데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든지 왜냐하면 틱톡만으로도 광고 수익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걸 메이크업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대안이 오라클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 오라클도 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라클도 근데 왜 오라클을 얘기하냐면요. 머스크하고 오라클은 또 가까워요. 오라클의 CEO가 머스크 테슬라의 옛날에 보드 멤버였거든요. 자, 그리고 또 오라클은 옛날에 그 1기 때도 많은 이 기업인들이 중립을 위치할 때에 오라클 CEO는 나는 트럼프 지지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머스크하고 오라클을 얘기하는 거는 뭐냐? 오라클의 CEO도 공개적으로 트럼프 지지했고 머스크도 더 올인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둘 다가 트럼프 지지자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기업인들이 나서가지고 이 틱톡을 인수하게 되면 국가의 안보나 이런 거 생각할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뭐 중간 선거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머스크하고 오라클이 둘이 합치면 충분히 자금, 즉 테슬라 주식을 막 그렇게 팔지 않고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머스크가 인수하게 되면요, 틱톡은 돈 잘 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머스크가 가장 유력한데 어떻게 하면 테슬라 주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끌고 갈 것인가 이런 지금 이슈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팁은 뭐냐면요, 만약에 이런 얘기가 트럼프가 이제 소위 말 취임식하고 나서요, 이런 얘기가 빠르게 움직일 텐데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면요, 테슬라 주가가 눌리는 구간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계속 수면 위로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머스크가 인수할 수 있다? 그러면 테슬라 주식을 팔 수 있을 텐데 라는 게 22년도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그 얘기가 계속 시중에 돌아다닐수록 테슬라 주가가 막 눌릴 수도 있어요. 막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 테슬라 주식을 갑자기 팔면 또 이 주가가 눌리니까 그걸 오버행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노리셔야 이걸요. 이렇게 눌릴 때가 만약에 머스크가 안 사더라도요, 눌리는 구간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좋은 찬스입니다. 그때 줍줍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이 마지막으로 주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때 눌릴 때는요, 정말 좋은 찬스니 그때 제가 또 알려드리겠지만 아무튼 앞으로 그런 스토리가 펼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을 잘 모았다가 사야 되나, 그때 확 더 많이 모아야 되나 이런 전략을 가질 수가 있는 그런 시간이 옵니다. 이런 거 여러분 또 겁먹지 마세요. 짜증 날 필요도 없어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좋은 찬스가 올 수도 있겠다. 이게 지금 머스크가 그런 염려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라클이랑 같이 손을 잡고 한다? 그러면 불가능한 게 없어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오라클도 워낙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 둘이서 같이 협력한다면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자, 재미난 소식입니다. 머스크가 또 아주 에너지가 넘치도록 응답한 그런 내용인데요. 자, 한번 보시면 이 파자드가 이전에 테슬라 직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파자드가요, 이런 글을 남겨놨어요. X will do everything except your laundry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X죠. 지금 X가 everything 앱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그 X will do everything. 지금 우리 X라고 하는 플랫폼이 이제 모든 것을 할 거래요. 뭐만 제외하고요? Except your laundry. 예, the laundry만 제외하고는 다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설거지가 아니라 옷을 빨래해 주는 거 있죠. 빨래해 주는 것 빼고는 모든 걸 다 가능해야 라면서 이 농담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 everything 앱이라니까 여기 이제 돈도 거래하고 다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재미난 얘기를 했습니다.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Increasingly sounding like X or XAI will be primary interface for
for Optimus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옵티머스라고 하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해 X가 프라이머리 인터페이스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위 말해서 옵티머스를 X 안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X나 XAI의 플랫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플랫폼 안에서 옵티머스와 소통하고 옵티머스를 조절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해서 앱이 될 수 있다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테슬라 자동차를 테슬라 앱에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다 체크하거든요. 여기서 문도 열고 뭐 다 하지 않습니까? 앱을 통해 가지고 뭐 또 이 전기 충전할 때에 충전을 보통 80%를 추천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행할 때는 100% 올려야겠다. 100%까지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걸 손으로 다 한단 말이죠. 그걸로 다 자동차와 소통하는 거죠. 그리고 뭐 당연히 이 서밋 시스템도 있는 거고요. AS 서밋이요. 근데 이게 지금 옵티머스 로봇이 나오게 되면요. 앞으로 이 X나 XAI가 완전한 이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인터페이스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X가 모든 걸 다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요, 나중에 여러 가지 될 수 있습니다. 돈도 내고 로봇을 썼을 때에 뭐 돈을 지불하는 거며 상상하면요, 앞으로 많은 것들이 연결되겠죠. 그 안에서 돈을 결제해서 로봇을 부르기도 하고 뭐 다양한 것들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랬더니 머스크가 여기다가 댓글을 답니다. 재미난 농담을 또 농담으로 봤는데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이들은 농담 속에 정말 언중유골입니다. 보시면요, It will even do your laundry when Optimus available 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 옵티머스가 어베일러블 하게 되면 런드리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런드리 빼고 다 한다 그랬더니 야, 런드리도 옵티머스가 당연히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X가 다 할 수 있다는데 X에서 당연히 옵티머스를 불러가지고 청소하는 사람도 부를 수 있고 청소하는 로봇 그리고 빨래 주는 로봇도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콜링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을 보내주면은 집에 와서 빨래까지 싹 다 해주고 청소까지 다 해주는 로봇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가정에 집에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 필리핀 집에 이 집안일 해줄 수 있는 사람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로봇이 대체할 거예요. 그런 거는요. 옵티머스가 할 수 있는 거죠. 옵티머스를 앱에서 딱딱딱 부르게 되면 1시 반까지 보내줘야 오겠죠. 그 돈을 지불하겠잖아요. 그게 이제 완전히 여기가 다 인터페이스가 되면서 런드리까지 다 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상상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상이 현실이 될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까운 미래예요. 먼 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는 이게 coming future예요. 그러니까 이미 가까이 오고 있는 미래지 저 멀리 우리가 나중에 30년 후에나 일어날 거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가까운 미래가 여기에 지금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정말 머스크는 확신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를 뭐 그냥 쓰겠어요? 야, 이제 정말 옵티머스가 런드리 다 한다. 지난번에 보여줬지 않냐. 빨래하고 이런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로 정말 어렵지 않을 수가 있어요. 로봇이 이미 이런 걸 다 보고 빨래 있는 걸 다 걷어가지고 빨래 바스켓에 있는 걸 다 소위 말해서 이 빨래통에다 집어넣고 돌리는 것까지 다 하겠죠. 띡띡띡 누르고 30분 뒤에 다 꺼내가지고 이제 드라이한 걸 다 말리고 옷까지 개겠죠. 그거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게 훈련시켜 버리면요 금방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그 머스크는 그런 거 팔아먹을 로봇을 이제 생각하니까 얼마나 머스크가 흥분되겠어요. 본인이 비즈니스 하는데도 막 흥분될 거 아니에요. 야, 로봇 시대를 빨리 오게 해서 우리가 하기 싫은 일도 좀 하게 하자. 머스크도 요즘 그렇게 혼자 있으면서 이런 청소하는 로봇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애도 돌봐주는 로봇도 오게 되면 너무 좋겠죠. 그런 시대가 머스크는 이미 꿈을 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 에너지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테슬라 에너지는요, 이제 뭐 북미 지역, 남미 지역, 유럽, 호주 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말레이시아 쪽에서도 요청이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동남아시아건 뭐 지금 전 세계
지금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현재 이 메가팩의 판매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공장을 지금 만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게요. 굉장한 그 앞으로 테슬라의 매출에 영향을 줄 건데, 자, 이번에는요, 칠레입니다. 자, 얼마 전에 칠레 쪽에 살펴봤었지만 또 칠레의 유틸리티 회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 공급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 콜번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콜번 회사가요, 벌써부터 이미 이 테슬라 메가팩 배터리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미 벌써 이제 이 공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래쪽 사진에 콜번 이 회사들이, 자, 이게 이제 콜본 마크 붙어 있는데 이게 메가팩이에요. 자, 이 메가팩의 에너지는 어때요? 뒤에 태양광 패널이 쫙 깔려 있죠. 그럼 저기 깔려 있는 이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맑은 날에 햇빛이 쏟아질 거 아닙니까? 그 햇빛이 전부 다 이제 에너지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저장하는 거죠. 테슬라 메가팩이 배터리 같은 거니까 안에다가 대규모로 저장을 하게 되겠죠. 자, 이 저장해 두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에너지를, 이 전기를 가지고요, 어디 쓰냐면은 바로 이 규모가 2026년도부터 이제 오퍼레이션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 중반부터요, 이렇게 공사를 다 해서 이제 내년부터 작동하는데, 이렇게 작동이 되면요, 전기를 어느 규모로 공급하냐면은 무려 55,480가구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규모를 공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이 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미국에도요. 그러니까 메가팩이 많이 필요해요. 이게 이제 전기가 한 번에 다 나가버리거든요. 산불이 나고 이래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요, 전기 공급이 바로 필요할 때에 바로 이런 메가팩이 아주 절실하죠. 특히 이제 공장이나 이런 때는 전기가 끊기면요, 손실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는데요, 특히 전기가 이 도심지까지 나가니까 이게 저녁에 갑자기 나가버리니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여름 같은 경우라 치면 가게들 있죠. 뭐 여기에 번즈랄지 큰 스토어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국의 이마트 이런 거라 보면 되는데, 그런 데가 전기가 갑자기 나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론 거기에 본인들 발전기를 좀 돌리겠죠. 뭐 돌리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밤새 들어가면 안에 음식이 다 썩어버리겠죠. 냉장고를 돌려야 되니까. 근데 이런 메가팩이 딱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손쉬워져요.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전기 공급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전기 공급이 무려 2억 6천만 불어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 메가팩은 보통 뭐 2억 6천만 달러, 뭐 5억 달러, 요런 게 두 번, 세 번 되면요, 1조 찍어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메가팩은요, 중국 공장도 만들어진 게 계속해서 이러한 매출이 올라갑니다. 지난번에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전년 대비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도 또 굉장한 퍼포먼스가 나올 거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에너지도 굉장히 아주 그 자동차 판매만큼이나 순항하고 있다. 즉 경제가 더 좋아지면요, 더 빨리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아주 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일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부 때 뵐게요. LA 정교수였습니다.